나도 자식이 있는데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기후 문제 대응보다는 여전히 경제 성장에 목마른 나라. 천년 만년을 간대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다 탄소 배출의 아주 강대국들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전 세계 석탄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해왔던 미국이란 나라고요. 3위는 인도, 4위 러시아, 5위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이렇게 쭉 가죠. 여기 지금 보면 이란이 6위로 돼 있죠, 맞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게 2011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8위에 랭크되는 인도네시아가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성장률도 높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60%를 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여전히 9위에 랭크돼서 전 세계의 탄소 배출하는 탑 9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다음 그래프는 뭘까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누적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탄소가 배출되면 우리 미세먼지는 왜 막 오늘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높아 해도 그 다음 날은 깨끗하게 씻겨갈 수도 있죠, 그죠? 바람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무서운 게 한 번 배출되면 빨리 30년 내에 없어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대 자연과학부의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같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어떤 탄소는 만년도 간답니다. 한 번 배출되면 천년 만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 거예요. 200년 전에 배출된 탄소가 지금도 지구상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상당 정도는. 그러니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 것이고, 누적 기준으로는 1위가 어디죠? 그림에 있듯이 미국입니다. EU, 유럽연합 27개국을 합쳐도 미국 하나를 못 당하죠. 27개국 합쳐서 2위예요. 쭉 가고 한국은 저 아래에 따로 표시했어요. 13위에서 16위. 이 차이는 이제 유럽연합을 국가별로 나눌 거냐 한 나라로 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럽연합에 있는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 다 짐작하시죠? 어느 나라겠어요? 땅덩어리 크고 인구 많은 나라,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세 나라예요.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탄소 배출 많이 했지만 그 외에 유럽연합의 24개국은 보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제일 늦게 시작한 나라인데 탄소 배출 막강, 역사적으로도 여기에 랭크될 정도로 신흥 강자입니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그 자연재해의 결과물은 전 세계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죠. 다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꾸준히 2020년 이후로 있어 왔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큰 자연재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탄소 배출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공평하지 않다, 또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정의롭지 않다,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탄소 배출하는 나라 따로 있고 피해보는 나라 따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부자 있고 탄소 배출 많이 안 하는데 피해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성세대가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오랫동안 겪어야 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에 속하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쪽입니까? 배출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보는 나라입니까? 또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되 피할 길도 있는 여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지만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까? 대부분들은 지금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좀 다음 세대, 나도 자식이 있는데 내가 좀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은 엄청 위하는데 이걸 세대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좀 못할 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성장에 목마르다. 제가 경제학자니까 얼마나 그게 잘 알겠어요. 정말 지금도 복지보다는, 보존보다는, 기후 문제 대응보다는 여전히 경제 성장에 목마른 나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참 토양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는, 지역은, 기업은 다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물론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이 있고 덜 노출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기업이 있고 상대로 덜한 기업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고요. 물리적 리스크라 함은 말 그대로 기후 피해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전환 리스크는 뭐겠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국제기구가, 모든 국가들이,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탈탄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국가,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기업들을 우리 불이익 주겠다. 이게 글로벌 노음으로 지금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리스크에도 상당히 노출돼 있고 또 전환 리스크에도 상당히 그 이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뭐 너무나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요. 작년만 해도 기억 여전히 나시죠? 작년에 충북에서, 경북에서 정말 후진적인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피해들이, 인명 피해들이 발생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청주에도 가봤고 또 예천은 제 외가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많은 분들이 생명이 이렇게 비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리스크고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 9월에 제가 종종 드는 예입니다만 포항에 태풍 뭐가 왔죠? 기억하세요? 세 글자 태풍 이름 태풍 흰남노. 이게 2022년 9월에 포항을 덮쳤습니다. 어느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포스코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냉천이라는 소하천이 범람했거든요. 이 하천 범람의 주된 요새 근거지가 주로 소하천들입니다. 거대 국가하천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결국 물이 넘쳐가지고 상류에서도 넘치고 하류에서도 넘쳤어요. 넘치게 된 이유들이 다 보면 뭔가 기후 피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 차원에서도 미약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2조 원 이상의 협력업체 포함 2조 2천억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 리스크고요. 전환 리스크는 말 그대로 아리백이나 ESG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탄소 배출 이제 줄이지 않으면 물건 못 판다. 이것을 아주 웅변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적응 정책과 완화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물리적 리스크, 적응에 대한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굉장히 서론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후 문제 뭐 피해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차관님 와 계십니다만 환경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한국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을 위한 보고서다라고 써 있어요. 왜? 앞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기존의 인프라 구축, 여기에서 물리적 리스크,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 예산 배분을 결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저 평소에 그렇게 생각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전 세계에 큰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